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대위원장의 토론 제안을 받아들이며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공개 토론이 성사될 걸로 보입니다. 조 전 대표는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에게 대장동 토론을 제의하자 당 내부부터 정리하라며 거절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장 대표가 나서면 응하겠다고 했는데 장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토론에 화답했습니다. 조 전 위원장은 이에 제안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시점은 조국혁신당 전당대회를 마친 이후로 제시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문제라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범죄 수익 7,800억 원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양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겨냥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권위주의 정부의 공안 조작 사건인 대구 인혁당 사건을 거론하며 조희대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50년 전 사법부와 지금의 조희대 사법부는 과연 다른가?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중간 성과를 발표하며 정치검찰의 문제는 이제 명확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 기소였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대장동 재판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사건 핵심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의 청담동 건물 앞에서 대장동 범죄 수익 국고 환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7,800억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그게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법무부 차관이든 검찰총장 대행이든 그 누구라도 함께 7,800억을 토해내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도 마이크를 잡고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범죄 수익을 소급 환수해 사법정의 훼손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치권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이 대구 발전의 동반자가 되겠다며 TK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의도에서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선거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장 대표는 중진 의원들의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여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이라며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예,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항소 포기 사태를 놓고 여야가 국정조사 협의를 이어갑니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나와주시죠. 네, 국회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2대2 오찬 회동을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국회 인근 여의도 모처로 알려졌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선 송원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가 나섭니다. 여야는 이른바 항소 포기 사건을 놓고 국정조사 재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양측은 국정조사 주체와 대상 등을 놓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별도의 특위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태를 보는 시각도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보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의 협박, 회유 등 과잉 및 조작 기소 의혹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외압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협의는 지난주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여전히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어서 오늘 만남의 결과가 더욱 주목됩니다. 네, 그리고 여야 지지층 결집을 위한 주도권 다툼도 치열한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은 오전 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원팀 정신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에서도 함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정부와 기업, 국회가 원팀이 돼서 규제 개선, 미래산업 지원, 지역 투자 촉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성과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여당의 추진력을 강조하는 모습인데요.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정부, 기업, 연구자가 함께 움직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투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야당은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을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정부 과천청사를 찾아 정성호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항소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에 의한 항소포기라며 수사검사들의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한 건 명백한 외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 역시 누가 검찰의 정당한 거악 단죄 행위를 중간에 말렸냐며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아니라 범죄자 비호부, 정권 호위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소리입니다. 네, 여야는 오늘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란을 진압하겠다고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책임질 사람은 검찰의 윗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반발을 계기로 강력한 개혁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반란을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분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해임과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을 자신이 직접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의 수사 과정 등을 겨냥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총의를 모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협상은 이어가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내일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검찰이 아닌 법무부의 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윗선 책임론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노만석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장 대표는 또 대장동 사건 항소심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며 지금이라도 무죄하기로 재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소취소 제도 폐지법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정성호 법무장관을 상대로 연이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신중 검토 발언을 문제 삼았고, 누가 봐도 외압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장관께서만 이 상황을 부인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현실이 정말 갑갑합니다. 민주당은 항명 검사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검난을 주도하고 있는 자들의 조작, 기소 정황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고 있습니까? 한편 오늘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원내대표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인데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추징 보전한 수백억 상당의 재산 동결을 풀어달라고 해서 논란이죠. 남 변호사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소유의 강남 땅을 최근 매물로 내놨다가 철회하기도 했는데요. 사건 연루자들의 재산 확보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쯤에 위치한 한 유료 주차장.
이 부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설립한 회사가 지난 2021년 300억 원대에 사들인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땅을 500억 원에 팔겠다며 매물로 내놨다가 철회한 걸로 알려졌는데 해당 토지는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추정하고 동결 조치한 자산의 일부로 파악됐습니다. 거래가 진행됐다면 시세 차익은 남 변호사 측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남 변호사에 대해 추징금 1,011억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영원을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추징금이 없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는 앞서 검찰에 본인 재산 514억 원에 대한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재판부에 7,815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민간업자 등 사이의 뇌물만 유죄로 인정해 추징금은 473억 원만 부과했습니다. 현재 추징 보전으로 묶여있는 대장동 사건 연루자들의 재산은 2,070억 원 수준입니다. 이 중 김만배 씨는 1,300억 원, 정영학 씨는 256억 원이 묶여있는데 검찰의 항소 포기로 김 씨 추징금을 제외한 1,600억 원 상당은 동결을 지속할 근거가 없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재산 되찾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추징 보전 해제를 검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등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 한편 성남시가 추징 보전 대상 재산에 대해 민사적 절차로 가압류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추징 보전이 먼저 풀리게 되면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